지금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음식을 먹고 있다. 밥상의 기본이 밥과 국이라지만 메인 요리는 누가 뭐라 해도 국이다. 이곳에서 국물이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식당만 19군데. 3만 명의 직원을 위해 매일 전쟁을 치른다. 한 1,200명분 정도 됩니다. 가마수로는 9가마가 되고요. 밥에 어울리는 오늘의 국물. 닭게장이다. 사용되는 닭만 2,100마리다. 김치 포함해서 사창 그리고 밥과 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상 국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한식에 있어서 국은 빠질 수 없는 거죠. 예. 그래도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먹어야 그래도 한 끼를 먹었다는 느낌, 포만감이나 그런 게 들기 때문에 국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점심시간 우리는 국물을 찾는다. 한국인은 혀에 착 감기는 감칠맛의 국물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길 어디를 가도 국물 음식점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국물 재료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쉽게 국물의 재료를 구할 수 있다. 나날이 풍성해지는 먹을거리. 무역과 교류는 더욱 다양한 국물을 만들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우려내고 어울리는 또 다른 재료들을 함께 우려내는 국물의 문화. 언제부턴가 그 자리에 가공식품이 한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화학조미료, MSG. (1908년) 그러니까 100년도 더 전에 화학조미료 MSG를 세계 최초로 판매한 회사다. 아지노모토사. 한때 그 희한한 맛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뱀가루로 불렸던 아지노모토. 모든 것은 한 화학자의 노트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두부 전골을 먹다가 두부에 스며든 다시마 국물 맛, 그 맛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를 한 학자가 있었다. 도쿄 제국대학 이학부의 이케다 기쿠나의 박사. 그는 다시마 40kg에서 겨우 글루탐산 30g을 추출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맛에 이름을 붙였다. 우마미, 한국어로 감칠맛. 그가 밝혀낸 감칠맛의 비밀은 이 글루탐산에 있었다. 혀에는 만여 개의 맛을 느끼는 미뢰가 분포되어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짠맛, 단맛, 신맛, 쓴맛, 4가지 맛이었다. 여기에 최근엔 입에 쩍쩍 달라붙는 감칠맛의 수용체도 새로이 발견되었다. 감칠맛이 농축된 화학조미료는 당시 사람들의 혀에 잊지 못할 강력한 충격을 선사했다. 그리고 이 흰 가루는 곧 일본의 식탁을 점령했다.
びっくりしたわね。なんだか塩だかなんだかわけのわかんないものが出てきたわよっていうことだったのね。そうびっくりしたね。あんなに味変わっちゃうのかなと思ったね。ものにつけてね。もうすごいなと思いましたよ。だって美味しかったもの、それ使うと。 한 제약회사에서 이케다 박사의 MSG 추출 특허권을 구입,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마에서 밀가루, 다시 사탕수수로 주 원료는 바뀌고 겉포장도 변화했다. 사람들의 화학조미료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곧 해외로 퍼져나갔다. 감칠맛을 뜻하는 일본어 우마미는 국제 공용어로 등록된다. うまみというのは世界共通なんですね。でそういう意味では朝鮮料理あるいは中華料理こういった料理にうまくこう使って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から広がってき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 어느 국가보다 조선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조선 진출 22년 되던 해엔 당시로선 드문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4층 사무실 건물을 세웠다. 옥상에는 네온사인을 설치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やはり味の素のその持っている良さを知ってもらう。 美味しさ、うまみを知ってもらうということで言いますと、朝鮮の料理でいうと냉면、冷麺が、そういう意味では非常にその味の素の良さを分かってもらう料理としては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まあそういう中で明奥、麺屋さんが、各地にありましたので、そういった麺屋さんに、味の素を使ってもらうという販売促進を行ってまいりました。 아지노모토는 재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외식업체를 규합했다. 평양의 냉면집 32곳을 모아 면미회를 결성. 아지노모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식당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해 조선의 식탁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한국 전통 음식들에 대한 요리책을 발간했는데 육개장, 주저탕 등 한국 전통 국물 요리들의 구체적인 아지노모토 사용량을 명시, 사용을 권장했다. 아지노모토는 홍보전의 범위를 점차 넓혀나갔다. 当時はまだテレビもない時代ですから。 やはりどうその商品を知ってもらうかという方法については随分考えてい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新問屋というこれは路上で音楽を鳴らして歌ったり踊ったりというそのもの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方々に上りをつけてもらって商品を配布してもらって。 마술사가 사람들의 발길을 잡으면 악단이 연주로 사람들의 관심을 잡았다. 이들은 홍보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다르죠. 그 맛이 조금 기분이 좀 좋은 택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켜울하다 그럴까? 맞아요. 맛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넣으면은 음식이 맛있어진다 하는 거는 알아. 한국 사람 입에 딱 맞지.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그 양념에 대한 쪽에 딱 맞지. 신문과 잡지 광고기에서 아지노모토는 큰 손으로 통했다. 조선의 실정에 맞게 카피라이터와 사파가는 조선인을 고용. 매주 새로운 만화와 광고 카피를 선보였다. 그리고 아지노모토를 운명적인 조미료로 인식시켰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광고물이 보였다. 일제에 의해 박람회장으로 전락한 경복궁에선 아지노모토 가스 등이 불을 밝혔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선 늘 화려한 광고들이 넘쳐난다. 볼거리가 많지 않던 당시 화려한 광고는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입맛, 시각, 청각. 아지노모토는 조선인들의 감각기관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격렬했던 MSG의 기세는 잠시 꺾였다. 1943年、太平洋戦争が厳しくなってきて、朝鮮半島から当時の味の素の事務所は全部撤退をしました。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아지노모토도 철수했다. 그렇게 이 땅에서 MSG가 자취를 감췄다. 조선은 MSG로부터 해방의 기회를 얻었다. MSG의 빈자리를 대신한 것은 멸치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 해 25만 7천 톤의 멸치를 소비한다. 그 멸치 엄청 어종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바다 보면 내리고 막 물하고 같이 반 이상 어뢰이다시피 어뢰 있었거든요. 지금에야 서민들이 사랑하는 생선으로 꼽힌다지만 과거엔 애용되지 않았다. 우리 조상님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물고기를 볼 때마다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산 어보에도 멸치는 멸어로 부른다. 업신여길 멸. 환영받지 못하는 물고기였다. 그렇다면 멸치는 언제부터 우리의 국물 재료가 된 것일까? 멸치로 유명한 거제도. 일본인들에 의한 최초의 이주 어촌이 생긴 곳이기도 하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멸치잡이가 그 당시에 일본 사람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로 이제 개방해가 했지. 거제도 앞바다 멸치 진가는 일본이 먼저 알아봤다. 1893년 히로시마 지역의 어민 200명이 어선단을 이끌고 거제도에 나타났다. 일본 연안선 씨가 마른 하지만 조선엔 넘쳐나는 멸치를 잡기 위해서였다. 조선 어장에서 난 멸치는 대부분 일본에 소비되었다. 가끔 일본에 유통되지 못한 녀석은 조선에서 팔아야만 했다. 멸치를 먹지 않던 사람들에게 멸치를 판다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신문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냈다. 일제시대 때 그 식민지 문화의 특징이 그 식민 정책에 의해서 단일 어종을 생산을 시켜서 그 어종으로 이제 그 일본에 수출하는, 그러니까 식량 공급 배후지로 한국을 육성을 시켰습니다. 멸치들은 일본으로 가기 전 이곳 구조라에서 가공의 단계를 거쳤다. 큰 솥단지에 멸치를 삶고 이 너른 바닥에 말렸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때의 기억을 이 일본식 가옥이 대신하고 있다. 멸치고 뭐 어떤 널어놓으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 모르게 살짝 가가있고 안 볼 때 가서 한우금 집어오다 어떤 데는 애놈한 게 째기서 어디까지 째기가고 그럼 멸치 그 잽이 물라고 멸치도 많이 잽이 먹었어요.
이 땅의 사람들도 멸치의 감칠맛에 눈뜨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진 많이 먹진 않았다. 해방 이후가 되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국교를 단절하면서 모든 그 수입품을 단절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국내적으로 보면은 멸치가 계속 생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멸치를 판매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폭락되는 멸치를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이제 수출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군용 식량으로 군대에 그 군인들이 먹는 그 부식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천시되던 멸치는 한국 전쟁 이후 마침내 이 땅의 대표 국물 재료로서 자리 잡게 된다. 그렇다면 본래 우리의 전통 국물은 그 감칠맛의 대표 주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수많은 재료 중에 남녀노소, 신분 고하, 오랫동안 사랑받은 쇠고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취급하는 물동량은 소 500도, 돼지 한 700개에서 800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축장 가운데 가장 큰 곳이다.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도축장. 서울과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쇠고기 도축이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대규모 도축장이 있었다. 바로 성균관. 정확히 말하자면 성균관에 딸린 반천에서였다.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 성균관 노비였던 반인들은 성균관 옆 반천에 살았다. 지금은 터조차 남아있진 않지만 이 근처 어딘가에 조선시대 성균관 노비들이 경영하던 쇠고기 전문 푸젓간 현방이 있었다. 서울 시내에서 그냥 소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소를 함부로 잡는다 이런 기록 놓는단 말이죠. 조선 후기 되면 이제 이 소를 주로 잡는 사람들이 반촌 사람들이 소를 잡는다고 계속 기록이 놓는단 말이죠. 그 반촌에 사는 그 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소를 잡고 또 현방을 차려서 쇠고기를 파는 그런 영업을 하게 된 게 이게 성균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양반가의 음식에서 쇠고기는 빠질 수 없는 주요 재료였다. 푹 고아낸 쇠고기 육수는 고깃국뿐만 아니라 민어찌개나 나물을 볶는 조미료로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특히 오게 되면은 서울 양반들이 상당히 귀족하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 양반들이 지방에 있는 양반들하고 생리 자체가 다르고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박제가에 북하기에 그 소가 하루에 그 500마리 정도 뭐 잡혀가지고 소비됐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양이죠. 북학의가 쓰여진 시기는 1778년. 당시의 쇠고기 소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통계를 내보면 날마다 소 500마리를 도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100년 전 한 일본인이 조선의 국밥집을 그린 만화다. 일본인의 눈에는 소의 머리와 뼈를 천천히 삶아 먹는 이 국물이 무척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자양 강장제, 병에 담아 소머리 국물을 수출해야 한다고 추켜 세웠다. 이토록 조선인들이 쇠고기 국물을 사랑한 이유는 쇠고기 국물에 가득한 글루탐산 때문이었다. MSG, 화학조미료에서 나트륨이 빠진 것이 이 글루탐산이다.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칠맛을 먹어야 맛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감칠맛의 원성분은 우리가 글루타민산 아닙니까? 그래서 국에 밥을 말아 먹을 경우에 국이
그루타민산이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그루타민산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보통 표고버섯, 소고기 또는 닭고기 또는 다시마, 미역, 뭐 멸치도 들어있죠. 멸치. 이런 걸 넣어서 반드시 국을 만들어야만 우리는 맛있다고 느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하고 국이 한 조가 되고 국 속에는 그루타민산이 들어있는 식품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쇠고기의 감칠맛을 사랑하는 조선인. 특히 설렁탕 사랑은 남달랐다. (1920년대) 대중잡지 별건군에는 설렁탕에 반해 전답을 날려 폐가탕이라 불러야 한다는 한 시골 청년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좀 더 인간의 혀를 감칠맛으로 만족시키려는 국민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곳에서 하루 3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설렁탕이 생산됩니다. 한 15,000인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캐틀 기준으로. 본디 설렁탕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음식이었다. 사골과 잡뼈를 뭉근한 불에 오랫동안 끓여 뿌연 뼈국물이 우러나도록 했다. 대량 생산과 기술 표준화로 감칠맛을 그야말로 남김없이 뽑아내는 시대가 되었다. 이젠 6시간이면 더 진한 감칠맛 국물을 우려낼 수 있다. 좀 더 편리하게 제대로 된 감칠맛을 느끼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첫맛, 중간맛, 끝맛으로 보통 나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감칠맛, 고소한 맛, 개운한 맛, 부드러운 맛, 또 뒤에 그 점도, 이 정도가 기본적인 그 평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맛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그 맛의 요소를 좀 파악하기 위한 건데, 그 집에서 사고를 끓여서 먹어보고 뭐 잘 나온 것 같아, 안 나온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과학적으로 그 다가가려고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한 마리의 소를 가장 효율적이고 치밀하게 먹는 방법.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쇠고기 사랑은 곧 감칠맛에 대한 열망이기도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엔 쇠고기 국물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지만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화학 조미료가 주는 강렬한 감칠맛을 알아버렸다. 모든 물자가 부족했던 광복 이후 화학 조미료는 저렴한 비용으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 발전은 물론 안정기조 위의 성장에 약할 경제 자립을 저해해 왔는데, 사람들은 화학 조미료가 사라지자 괴로워했다. MSG에 길들여진 입맛은 자연의 재료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웠다. 아지노모토의 위력은 1956년 미원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지노모토를 대체한 대한민국의 첫 화학 조미료였다. 저희 미원이 그때 마켓세가 약 한 50% 됐고 나머지 6개사가 약 50% 됐는데 1967년도에 삼성에서 제1제당이죠.
거기서 미풍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결국 상표는 미원 대 미풍의 그런 그 대결로 갔었습니다. 미원 이후 나타난 다른 조미료 회사는 도전을 면치 못했다. 품질이 아무리 우수해도 소비자가 과연 미원이라고 불러주고 손이 글로 가니까 마케팅만 가지고는 풀기가 어려운 형국. 신제품 김장용 미풍 세트. 사람들은 아지노모토를 닮은 미원에는 관대했지만 미원을 닮은 미풍에겐 냉정했다. 결국 미풍에서 경품을 내걸기 시작했다. 고무장갑도 들어있습니다. 미원 1000g을 구입하시는 분에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미원이 아니었다. 미원과 미풍은 경쟁적으로 경품전에 돌입했다. 급기야 경품으로 금반지까지 등장하게 되었고 그 과열된 시장에 정부가 나서서 싸움을 말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1975년 제1제당에 다시다가 등장했다.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좋아했던 쇠고기가 들어간 화학 조미료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7년 후 뒤늦게 대상의 만나가 등장했다. 다시다와 만나는 미원과 미풍보다 더욱 치열하게 싸웠다. 상가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영업사원들은 온몸으로 부딪혔다. 싸움이 뭐 다반사죠. 왜 내 자리인데 아니다 이건 내 자리다. 그래서 무력충돌이 패싸움이 되는 거죠. 웬만큼 맞고 들어오면 와서 맞았다고 얘기를 감히 못하죠. 경찰서 가는 건 그건 그냥 뭐 밥 먹듯이 했고요. 경찰서 잡혀가 보니 경쟁사도 다 거기 와서 이제 잡혀온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전쟁에서 적과 적의 상대입니다,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총칼 없는 전쟁이죠, 전쟁. 전쟁과도 같았던 두 회사의 치열한 싸움은 조미료 시장을 더욱 키웠다. 미원은 업소용과 동남아 국가 등지에서 매출 1위를 달렸다. 다시다는 국내 조미료 시장을 석권했다. 미원과 다시다, 양사 모두 매출이 늘고 있다. 그 많은 조미료는 누가 먹는가? 한 외식 창업 학원이다. 이곳에 식당 주방 경력 10년 차 아주머니들을 모셔봤다. 그리고 평소 이분들이 조리하던 그대로 국물 요리를 부탁해봤다. 오늘의 메뉴는 소갈비탕, 조개를 넣은 미역국, 그냥 콩나물국,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 두부와 애호박을 넣은 된장찌개다. 국물 요리는 서로 달라도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꼭 들어간 재료, 조미료였다. 조미료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확실히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 스푼 소량 이렇게 넣고 끓이고 안 넣었을 때 맛 비고 넣었을 때 맛을 비고 항상 이렇게 맛을 보여가면서 제가 해줍니다. 맛을 직접 보셨잖아요. 안 넣고는 안 되는구나. 예, 안 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데 근데 조금은 넣으셔야 맛은 있습니다. 감칠맛의 성분 글루탐산에 나트륨이 붙은 것이 MSG이다. 손님들은 MSG가 주는 그 강렬한 감칠맛에 이끌리게 된다. MSG는 탕, 즉 국물을 유난히 좋아하는 대한민국 입맛에 딱 들어맞는 기호품이었다. 우리는 100년 전
일찌감치도 MSG의 맛을 들여왔고 지금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즐기고 있다. 물론 이건 대한민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가 MSG에 길들여져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MSG에 굴복한 것은 아니다. 자연 재료 그대로의 맛을 즐기며 먹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식탁을 차려서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꼭 재료를 뭐 유기농이다, 무기농이다 뭐 이런 걸 골라 사진 않았어요, 여태는. 근데 그런 게 하도 요새 이제 문제가 되니까 뭐가 다른가 해서 와봤어요. 투박하지만 정직한 자연에서 감칠맛을 이끄는 요리법을 배운다. 이렇게 마련해놓은 지금 굉장히 그 기르기가 힘든 친환경으로 이렇게 그 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국물 요리는 재료를 고를 때, 조리를 할 때 손이 더 가고 재료비도 더 많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는 푸짐하고 얼큰하고 진국이고 입에 착착 감기고 이런 것을 싼 값에 만약에 계속해서 요구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MSG를 많이 넣어달라고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간편한 조미료를 두고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이런 움직임은 일본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흡사 커피 전문점 같은 곳이다. 이곳은 한 컵의 국물을 판다. 메뉴도 맑고 밍밍한 국물 단 한 가지다. 심심하다면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면 된다. 한 컵의 국물을 팔아서 장사가 될까 싶지만 평일엔 1000명, 휴일엔 1700명이 찾고 있다. 이곳의 메인 메뉴이자 유일한 메뉴는 일본의 전통 국물, 가다랑어포 국물이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1,300원 정도를 주고 멸치 육수를 사 먹는 셈이다. 今までの鰹節だけの売り場だけではなくて、もっと鰹節を気軽に知ってもらうための場所として出し場というのを設けました。 가다랑어 포만을 판매할 때는 50대 후반의 손님만이 찾던 이곳은 이제 젊은 20, 30대 고객들도 편히 찾는 곳이 되었다. 普段はそれ粉状のものを使ってしまうんですけど、最近ちょっと減塩とか興味があるので、出汁を効かした料理作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ちょっと今日は来てみたんです。けどこんな本格的なのはあまり飲まないので。 よくインスタントのティーバッグ式ので自分で取るカツオではちゃんと取らないんですね。これだけで飲むっていうのはいつも味が味噌とかどういった味しか知らないので、だから新しい発見で。 도쿄의 한 라면 전문점. 이곳에선 특별한 도구로 라면 국물을 만든다. 사이폰. 과학 실험을 연상케 하는 커피 추출 기구다. 증기의 압력에 의해 다른 용기로 물이 이동하면서 국물을 우려낸다. 이 집은 도쿄 최고의 라면집이다. 최상급의 자연 재료로 최대한 그 맛을 뽑아내는 육수가 그 비결이다. 와후면 っていう感じでちょっと今まで食べたことないようなスープの作り方がなんか面白い作り方してたので
それで来てみたいなと思って。 이곳에 육수 만드는 법을 한번 보자. 가다랑어포와 고등어포, 전갱이, 다시마, 멸치, 이 모든 것을 6시간 동안 찬물에 담근다. 닭과 돼지고기 육수를 섞어 본격적인 라면 육수로 사용한다. 아래에 있는 둥근 플라스크에 육수를 채워 가열하면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위에 있는 플라스크로 물이 끓어오른다. 커피 전문점에선 여기에 원두를 넣어 커피를 우리는데 이곳에선 원두 대신 가다랑어포의 맛을 최대한 추출하기 위해 쓴다. リアルに今この場で入れていくっていう、そしてスープの中にその食べていく段階によってその場で吹き込むと香りとかキレとかうまみっていうのがまた前の深さのあるうまみとリアルなキレのあるうまみが混ざって全体的にまた一段と変わった展開になるという。はい。 화학 조미료에 대항하여 자연에서 찾은 도전이자 반란이었다. 一般的に言ったら日本で、言ったら中には美味しくないという人もいます。あっさりしすぎてて美味しくなく思われる時もある。だけど味覚がしっかりしてる人だとまあ美味しい、美味しいなっていう思いはありますけども、そこは難しいですね。 자연 재료만을 가지고 만든 최고의 감칠맛이 응축된, 즉 궁극의 국물. 그 국물을 위해 요리사는 자신의 미각뿐 아니라 과학의 방법을 빌렸다. (60度) はい。昆布を取り出して60度で1時間キープした後、あと85度に上げてこれを入れます。 궁극의 국물을 뽑아내기 위해 요리사는 교토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감칠맛을 극대화하는 과학적인 조리법을 개발한 것이다. イノシン酸の抽出は 10% しか変わらない。 昆布から出てくるうまみ成分はグルタミン酸っていう成分です。カツオから出てくる成分はイノシン酸っていう成分です。それからリポ核酸アミノ酸系とリポ核酸系の全然違うタイプのうまみを両方合わせて口に入ることによって相乗が起こってます。それからだいたい単一で入れるよりも口の中に入れるよりも8倍のうまみ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日本の出汁ですね。 육수는 국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기본식 재료를 감칠맛 육수가 배어들게 한 후 요리에 사용한다.母乳から出てくるものの中にうまみ成分と甘みと油脂分があるわけです。 唯一日本料理と韓国料理だけがうまみ成分を中心に料理を構成している。それからそのうまみ成分の、を中心にする日本料理においてはだしがうまみの元みたいなもんですからだしが非常に重要なんですね。 MSG라는 쉬운 방법을 두고 번거롭고 힘든 길을 택한 요리사. サトウキビから精製して、そのグルタミン酸だけをグルタミン酸ソーダを抽出したっていうのは僕はそれ自体は何にも悪いもの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よ。それからそれを、どこにどんだけ使うかによって、人間は美味しいものを食べるっていう方が、正しいと思うんですよ。
せけどもそれが別にしなくても他のものでそれよりも以上のことが美味しさが出る時にそれをすることは、僕ら料理人としてはできませんよね。 이곳은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별 3개 최고 점수를 받은 곳이다. 일본 전통 가이세키 요리다. 요크 다시가効いてます. 좋은 재료로 갖은 정성을 들인 국물은 맛있다. 그리고 비싸다. だしは第一等です。その最初おつゆをいただいた時のその一口でこの店の品格というかね、だしがそれを象徴している。ですから調理をする人たちはだしを取るのに、分かりやすく言うと命がけというそのお店ののれんがかかっているという。 일본은 지금 식생활 교육 운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05년 일본의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식습관과 먹을거리를 가르친다는 목적으로 식육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この法律は非常に意味のある法律です。どんなものを食べたら安全か危険か健康になれるか、これを選ぶ能力、選食能力と言いますけど、これを身につけましょう。調理済み加工食品、もう本当にレトルトであるとかね、いろんな食品が出てますけどね、便利になりましたけどね、しかしあの中には保存料、あと添加物、いろんなもの入ってるんですね。ですからこれも規制しながらやっぱりできるだけそういうものを使わないものを我々は買って選び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ね。 정부의 식육추진위원회 위원이자 일본 명문요리학교 교장인 하토리 씨. 요리사와 영양사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 그는 화학조미료의 강한 맛에 적응된 젊은이들의 미각의 심각성을 느꼈다. 味覚障害という病気が非常に今出てきてますから、味がほとんど分かんなくなっちゃうね。ですから我々はもう基本の基本、やっぱり原点で物事を教え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すね。味が濃い味をつけることになるんですね。その素材自体の味が分からなくなる。味付けもですね、塩とかお砂糖とかね、はっきりしたものを基本的に使おうと。お酢とかね。それでないと舌がね、みんなねおかしくなっちゃうんですよね。 지구상에서 MSG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찾기는 어렵다. 미국도 MSG를 많이 쓴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자연이 주는 감칠맛을 중심으로 80년간 버틴 식당이 있다. 이곳에 국물 요리는 없다. 하지만 이곳의 모든 요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국물 요리다. 이 리조또는 닭뼈 육수로 만들었다. 서양 요리에서는 국물이 곧 감칠맛을 위한 조미료 역할을 한다. 우아한 해산물 리조또 한 접시가 식탁에 놓이기까지 주방은 전쟁을 치러야 한다.
끓이고 볶는 과정마다 한국자식 국물이 꼭 들어간다. 서양 요리 역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은 결국 육수인 셈이다. There's a lot of dishes that require broths, and our menu is very big. And we have dishes that requires broth, two types of broths, fish and chicken. 이 주방의 중심엔 감칠맛의 집결체, 각종 육수들이 있다. And what you get out of it is a flavor. And I can call it a base broths, you know, base broths for making certain dishes. I can call it that. But it's mostly what you're looking for is your flavors. That's what you're looking for. 이 가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닭육수. 당근, 양파, 샐러리, 박스를 넣고 6시간 동안 끓인다. 감칠맛을 위해 화학조미료 대신 조미용 육수를 만드는 것은 사실 많이 불편하다. 준비해야 할 육수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생선뼈 육수, 가재 육수, 게 육수, 조개 육수, 소뼈 육수. 감칠맛을 위해 정말 다양한 육수가 필요하다. 분명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다. 혹시 MSG를 쓰고 싶지 않을까? And it's good for you. It's better for you that we don't serve that and we try to avoid that. You know, it's better for our customers, so they can come in anytime without fear of having anything that make you sick or whatever. And there's a lot of people that are like allergic to a lot of things. MSG가 저렴하고 효율적인 맛내기 방법이면 틀림없다. 하지만 자연 재료로 감칠맛을 내는 것은 트렌드로 자리 잡혔다. 심지어 한 끼를 빠르고 쉽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업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 MSG is a hot topic in the American people. They feel it's something that they don't want in their diet, and it's based on emails and requests. It's something that we don't do as a company. In addition to a lot of companies I've worked with, we avoid MSG. MSG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는 외식업체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게 했다. 하지만 마치 이런 바람을 잠재우려는 듯 다국적 거대 식품 회사들은 강력한 첨가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MSG의 감칠맛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드는 첨가물을 개발한다는 샌디에고의 한 생명공학 회사를 찾아가 봤다. 지난 100년 식탁을 지배한 MSG. 어쩌면 이 회사는 미래의 100년을 지배할지도 모르는 제2의 아지노모토를 만들고 있는 세노믹사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보안 문제라는 이유로 취재는 거부되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아 MSG의 양을 줄이면서도 맛은 더 강화시키는 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선전한다. 게다가 아주 미미한 양의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품 성분표에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강조한다.
세계 최대 식품 회사인 네슬레와 다국적 식품 기업 크라프트 등 세계 유수의 다국적 식품 회사들이 세노믹스사에 총 3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 중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지노모토도 있다. 이 회사 제품은 소비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제품화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극히 소량이 사용되면 제품 포장의 성분표에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규정 때문이다. No MSG added, except for the small amount naturally occurring in. And so I think we're playing with a very dangerous product. If a pharmaceutical firm develops a chemical product called a pharmaceutical or drug, today in this country it is not uncommon for them to spend $150 million or more, and to spend 7 years in testing, different types of tests, to determine its safety so that the FDA can approve or reject it. Now, Cenomix is, and I can't see any other way to describe it, is a chemical preparation made in a laboratory, much the same as a drug that is sold in pharmacies. But because they call it a food, it's used. I know nothing about the product. And for people to sneak in something without adequate testing, without any testing, it scares me. I mean, I can't believe in something that isn't open. 아버지 부시와 클린턴 행정부까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수장을 맡았던 데이비드 캐슬러 박사. 그 또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American labeling laws have had this exemption for certain flavors. The industry's argued to date that much of that information is trade secret, and that the amount of those ingredients are minuscule compared to the macro ingredients. There's no doubt that those flavors can amplify the sensory experience. What we need to be careful about is how those sensations get loaded and layered into the food that end up creating super stimulants. I believe that it's our responsibility to protect ourselves, from those foods that are highly salient, that are super stimulating. Science Central. 이 세노믹스가 제품 개발 당시 출연한 한 과학 매체의 영상. 새로운 미각 첨가제 실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다. 미각에 대한 특허만 216개를 소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2002년 감칠맛을 느끼는 새로운 맛 수용체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MSG가 들어오면 감칠맛 수용체가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When you mix the enhancer with MSG, it gives you a much stronger umami taste than MSG alone.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MSG가 감칠맛 자체를 농축한 조미료라면 세노믹스 제품은 감칠맛을 느끼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조미료의 조미료, 맛 강화제다. 우리 혀의 수용체는 맛을 느낀다. 하지만 수용체가 MSG를 붙잡지 못하면 감칠맛은 느껴지지 않는다. 기존의 조미료는 대부분의 MSG가 수용체에서 빠져나가지만 세노믹스의 감칠맛 강화제를 넣으면 그것을 다 잡아주게 된다. 즉,
조미료의 양이 줄어들어도 우리의 혀는 더욱 강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제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조미료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지노모토가 첫 길을 열었던 과거 100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중무장한 조미료가 앞으로를 지배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끊임없이 감칠맛을 추구하는 인간. 그 인간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동물이 있다. 포유류, 식용목, 곰과 판다속, 바로 자이언트 팬더다. 몸의 모든 구조와 조건은 육식동물의 그것을 가졌지만 채식을 한다. 바로 그것은 진화 과정에서 감칠맛을 느끼는 유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팬더에 먹이는 대나무만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겐 감칠맛 유전자가 퇴화되지 않는 한 그 감칠맛을 자극할 국물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